조선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 장대감이라 불리는 사대부가 살고 있었다. 장대감에게는 세 딸이 있었으나 아들은 없었다. 첫째 딸 유정은 첫째 부인의 소생이며 둘째 딸 유진과 막내딸 유우는 둘째 부인의 소생이었다. 첫째 부인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지만 둘째 부인은 사나운 성격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남보다 뛰어난 것을 원했으며 자신의 자식들이 장대감의 후광을 받아 더욱 높은 자리에 오르길 바랐다. 그 욕심은 곧 첫째 딸 유정을 향한 질투와 미움으로 변해갔다. 저 아이만 없었더라면 내 자식이 장대감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텐데. 둘째 부인은 밤마다 이를 갈며 유정을 내쫓을 계략을 꾸몄다. 마침내 그녀는 교묘한 꾀를 내어 장대감을 설득했다. 대감, 유정이 이미 혼기가 찼사온데 천한자와 혼인시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장대감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둘째 부인의 끊임없는 간청과 속삭임에 점차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다. 좋다. 유정은 멀리 시집 보내도록 하라.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첫째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대감, 제발 유정이만은. 그러나 장대감은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다. 결혼식 날 초췌한 얼굴의 유정은 가마 앞에서 눈물 찢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넌 시집을 가면 영영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야. 둘째 부인의 싸늘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첫째 부인은 유정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다. 유정 역시 눈물을 삼키고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가마에 올랐다. 그 가마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가마가 흔들리며 천천히 나아갔다. 유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정말 이곳을 떠나는구나. 낯선 곳에서의 삶이 두려웠지만 장대감의 딸로서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길이? 고개를 들어보니 가마는 마을을 지나 곧장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가마 어디로 가는 것이오? 그러나 가마꾼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점점 높아지는 성벽이 보였고 곧 거대한 궁궐의 문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가마가 멈춰선 곳은 교태전이옵니다. 사실 유정의 가마는 지방의 한 가난뱅이에게 시집가는 가마였으나 가마꾼이 가마를 혼동하여 유정의 가마를 궁궐로 데려온 것이었다. 이 아이가 충전이옵니다. 궁녀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유정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앞에 선 남자는 다름 아닌 왕 이수였다. 찬란한 골룡포를 두른 채 유정을 내려다보던 그는 낮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란 듯한 얼굴이군. 유정은 온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궁녀들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며 예를 갖추게 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혼란 속에서 맞이한 운명 같은 첫날 밤. 그리고 이수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마가 바뀌었단 말이냐? 신하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용서를 빌었지만 왕은 단호했다. 이미 중전으로 맞이한 이상 이 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유정은 하루아침에 조선의 중전이 되었다. 7년 후.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정은 조선의 어머니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고향은 한 번도 찾지 못했다. 그런 유정을 보며 왕 이수가 말했다. 오늘 중전의 고향으로 떠나려 하오. 함께 가겠소? 유정은 순간 심장이 뛰었다. 마침 아버지 생신이시니 친정에 들러도 괜찮겠습니까? 좋소.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오시오. 그렇게 세자 이윤과 함께 유정은 장대감의 집을 다시 찾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둘째 부인과 유진, 유은, 그리고 사위들이 장대감과 함께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정이 발을 들이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둘째 부인이 비웃듯 말했다. 이게 누구십니까? 가난한 집에 시집갔다더니 어찌 감히 이곳까지 발을 들이십니까? 세자 이윤이 분노하려 하자 유정이 손으로 제지했다. 소첩은 그저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러 왔을 뿐이옵니다. 둘째 부인은 비웃었다. 축하를 한다면서 빈손으로 온 것이냐? 하긴 선물 살 돈도 없겠지. 그 순간 왕 이수가 등장했지만 왕의 모습이 아닌 평민으로 변장한 상태였다. 선물을 준비해 왔소. 그가 내민 것은 순금으로 조각된 용이었다. 그러나 둘째 부인은 비웃으며 말했다. 이런 보물을 저 아이가 살 수 있을 리 없지 않느냐? 반드시 가짜일 것이다. 분노한 장대감이 보물을 내던졌다. 바닥에 부딪힌 용이 부서지자 둘째 사위가 그것을 유심히 살폈다. 이것은 진짜 보물입니다.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거짓말이다. 이런 보물을 살 돈이 있을 리가 없다. 둘째 부인은 셋째 사위인 의금부 도사에게 명했다. 저 아이들을 당장 잡아라. 이건 분명 도적질한 것이 틀림없다. 순식간에 의금부 군인들이 둘러싸고 왕과 중전이 포박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유정과 이수가 잡힐 위기에 처하자 유정은 세자 이윤을 문 밖으로 밀치며 도망가라고 지시했다. 이윤은 곧장 궐을 향해 달렸다. 결국 왕 이수와 중전 유정은 포박당해 의금부로 끌려왔고 장형까지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감히 내가 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 왕이 분노했지만 의금부 도사는 조소했다. 헛소리하지 말라. 어디서 훔쳐왔는지 불어라. 내 이놈! 과인을 능멸하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의금부 도사는 이수에게 헛소리를 그만두고 훔친 곳을 대라고 윽박질렀다. 왕 이수와 의금부 도사는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결국 의금부 도사는 왕과 중전에게 장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고 둘은 장형에 처해졌다. 채찍이 등을 갈라놓을 때마다 유정은 이를 악물었다. 이때 유은은 남편인 의금부 도사에게 빠르게 판결하여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주문하기에 이르렀고 유진과 둘째 부인은 이에 동조한다. 그 순간 장대감의 첫째 부인이 나타나 이들이 죄를 지었어도 죽을 죄는 아니라면서 장을 맡고 있는 딸을 보듬어 주니 의금부 도사는 첫째 부인에게도 같이 장을 치라는 명령을 내린다. 도망갔던 세자 이윤이 궐에 도착하여 금군들과 대비마마에게 왕과 중전에 일어난 일을 전했다. 금군들은 즉시 의금부로 이동하게 되고 장형을 맡고 있는 왕과 중전을 기겁을 하면서 풀어주고 의금부 도사와 장씨 가문 사람들을 포박한다. 왕은 엄중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의금부 도사, 내 이놈이 감히 과인을 능멸하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의금부 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다. 전하 아니옵니다. 신이 미처 몰라 배웠사옵니다. 부디 용서를. 그러나 왕은 단호히 말했다. 내 죄를 생각해 보아라. 중전과 과인을 죄인으로 몰고 장형을 집행하였으며 끝내 왕실의 피를 보게 하였다. 이 어찌 가벼운 죄라 할 수 있겠느냐? 왕의 목소리가 궁정을 울렸다. 의금부 도사, 너를 반역죄로 차명에 처한다. 금군들이 다가와 의금부 도사의 두 손을 결박하자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아닙니다. 신은 그저 장대감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은과 둘째 부인도 비명을 지르며 왕 앞에 엎드렸다. 전하, 소녀는 그저 어머니의 뜻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소첩 또한 그저 아이들을 위하려 했을 뿐이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그러나 왕의 표정은 냉정했다. 너희는 중전을 모함하고 과인을 능멸하였으며 끝내 왕실의 피를 보게 하였다. 죄를 피하고자 발버둥친들, 그 죄가 사라지겠느냐? 그리하여 의금부 도사와 유은 그리고 둘째 부인은 반역죄로 차명을 선고받았다. 그 순간 유은은 중전에게 울부짖었다. 언니,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까? 부디 용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요. 그리고 둘째 부인은 끝까지 왕 앞에서 몸부림쳤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은 오해요옵니다. 저 아이가 왕비가 될 줄 몰랐사옵니다. 둘째 사위는 필사적으로 왕에게 매달렸다. 전하, 소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옵니다. 오히려 보물의 진위를 밝혀드린 사람이 아니옵니까? 소신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를 향한 왕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는 내 중전의 매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내 놈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릉으로 유배될 것이다. 유진 또한 눈물을 흘리며 부복했다. 전하, 저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말만 듣고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단호하게 선고했다. 내 죄 또한 가볍지 않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양심을 보였으니 남편과 함께 유배되는 것으로 감해줄 것이야.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장대감은 피폐한 얼굴로 두 손을 떨며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인은 지난 세월 어리석게도 둘째 부인의 말에 놀아났사옵니다. 이제야 그 죄를 깨달았사오니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왕은 장대감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오로지 용서를 구하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때 그 곁으로 조용히 다가온 첫째 부인이 담담히 말했다. 대감께서 지난 세월 제게 베푼 모진 고통을 어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그리도 후회하고 계신다면 이제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사십시오. 장대감은 눈물을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당신과 유정이를 위해 살겠소. 그리고 왕은 마지막으로 명했다. 이제 모든 죄인은 처벌받았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중전과 세자와 함께 궐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왕, 중전, 세자는 다시 궐로 돌아갔다. 대비마마는 그들을 맞이하며 유정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 후로도 중전 유정은 궐에서 왕을 보필했다. 세자, 오늘 너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보았느냐? 세자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 저는 결코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너는 반드시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야 한다. 권력이란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니라. 세자는 그날을 잊지 않고 강직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장대감은 첫째 부인과 남은 생을 함께하며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렇게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다.